큰 파장을 몰고 온 조선일보의 이른바 검찰총장 혼의 아들 기사는 공직자 윤리를 보도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언론의 보도 윤리 또 권력의 통치 윤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권력이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해 흘린 불법 정보를 언론이 받아서 권력의 의도대로 보도했다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만약 사실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권언유착의 불법, 부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은 온통 혼의 아들이 맞냐 틀리냐에 쏠려 있고 나아가 여기에 정치적 승패를 거는 한탕주의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론의 보도윤리 그리고 권력기관의 통치윤리 문제가 왜 중요한지 혼의 아들 진위 문제와 별개로 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의 오보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민주당 이종걸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자, 아직 법안을 발의하신 건 아니죠? 예,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발의할 예정이십니까? 우선 뭐 꼭 진위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혼외자의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거의 접근했을 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도가 진정으로 고의에 의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법안의 골자 지금 구상하고 계신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걸 뭐 폐간을 한다든지 이런 거야 사실상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폐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그 여러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피니티브 데미지라고요.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도처에 도입되고 있어요. 예. 제가 변호사 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성희롱을 이제 그 섹슈얼 헤러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한 개인의 그 노동 환경에서 이제 발생한 성적 그 피해, 성적 성가심 그리고 또 노동 환경을 극히 이제 저해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서 뭐 AT&T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 진출한 일본 어느 회사가 거의 망할 정도까지의 엄청난 무슨 우리나라 한 3배, 4배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종업원 수에 비례하고 그 회사의 규모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관리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오는 그 앞으로 있을 그 손해를 추정해가지고 일개인에게 그냥 부담시키는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식의 규모가 됩니다. 그게 뭐 자본주의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언론기관의 피해라는 건 딱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유해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의 범위를 정해주는 이제 법안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그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그 인정하는 그 유례가 대부분 뭐 통상 손해 정도에다가 플러스 얼마 특별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여태까지 아주 손해배상을 그냥 손해에 한정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기본적인 판결내에 비춰서는 아무리 그렇게 한도를 올려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획에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과 사회적인 공론을 불러일으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의 그 피해, 더더구나 그 거대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아주 고의적인, 아주 그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서 사회의 그 혼란을 초래할 그런 아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도, 전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국민의 힘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하더라도 네. 뭐 매체의 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어떤 상한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징벌적 배상의 경우에도 손해 추정액, 손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범위 이제 그것들을 많이 판결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아마 아주 그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이거나 아주 정말 거대 언론 아니면은
실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다면 그 두 종류의 언론기관에는 그 사회적 공기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그런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조선일보의 그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가 계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네. 그래도 이 법안을 발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전문 보도기관이나 언론인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언론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뭐 검찰총장의 무슨 근데 혼외의 어떤 불륜 의혹 예. 뭐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조선일보 그 당시 취재 단계 과정에 비추어서 뭐 어쩌면은 그 보도는 정말 사회적 저명 인물, 공적 인물로서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증거라든지 적정한 정도의 취재 과정이 있었다면은 그 보도 자체를 너무 나무래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공적 인물 이론인데요. 네. 검찰총장의 그 공적성이라든지 저명성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저는 뭐 그 정도는 이제 조선일보로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혼외자라고 딱 단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최고의 그 보도 가치를 높이는 일면 톱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놀랄 만한 일이고 예. 그 단계에서의 혼외자라는 보도의 사실과 그 보도의 단계로 볼 때는 아직 저는 보도 가치로서는 제로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약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던 점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블랭크가 있다. 네. 그거는 뭐 고의의 어떤 목적.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 논리에 그 깊숙이 관여된 언론기관의 그 망각한 행위, 부도덕한 행위가 그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조선일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일반 언론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 진실한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저는 공적 인물 이론과 마찬가지로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쭤본 취지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그 법안이 조선일보 보도와 무관하게 언론의 오보 책임을 좀 더 강력하게 묻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안 이제 원포인트로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네. 이른바 특별한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네. 어느 쪽인지 궁금해요. 예, 만약에 이것이 사회 언론의 그 보도 기능을 위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모험적 보도라든지 또 공적 인물에 대한 정말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 단계에 거친 좀 불철저한 상태라 하더라도 충분한 의욕적 가치가 있을 때, 그 보도의 가치가 있을 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는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요건, 그 거대 언론의 요건, 사회적 영향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요건 이런 것들도 좀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 그 이제 혼외자 그 보도를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해서 그런 정도의 아주 고의적이고 또 다른 목적의 보도 기능을 이제 상실하고 또 보도 자체가 아주 사익적 기자 개인의 어떤 명예 욕구를 포함해서 예. 뭐 사주의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보도에 깊이 관여돼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좀 요건을 좀 분명히 해서 최소한도 이번에 보도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도됐을 때 단계에 있어서의 단계적으로 상당한 허위성이 뭐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 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라도 예. 그런다면 그것을 처벌을 하기는 손해배상을 묻기는 여러 가지 법리상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좀 예. 혼란스러워하실 텐데 이른바 조선일보 이번 보도만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다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첫 번째 속성은 일반성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 하나에 대한 특수 입법은 사실상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조선일보 상회한 정도의 거대 언론과 이번 정도의 그 사실이 만약 혼외자가 허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보도된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보도 가치로서는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아직 이제 보도에 단서에 불과할 정도, 수사로 따진다면 아주 단서에 불과한 정도의 그런 것을 이렇게 국민적 논란을 키우게 만든 방법으로 보도의 어떤 그 선정성을 키운 방법으로 이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계기는 조선일보 이번 보도가 되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 거대 언론의 고의적인 오보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이것이 법안의 취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손해배상 말고도요, 그 정정보도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극히 이례적인데, 네. 그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 언론에만 정정보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보라는 것이 한 매체가 했더라도, 네. 다수의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정정보도의 책임을 한 판결이 나오면, 인용해서 보도한 모든 언론에 의무적으로 그 책임을 지운다든가 아니면 정정 보도의 크기를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보일 듯 말 듯. 네. 그것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보도했던 것에 준하는 크기로 정정 보도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이번 기회에 같이 고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렇게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정 보도를 하는 것도 거의 전적으로 이제 판사의 결정, 그다음에 이제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정정보도위원회의 결정에 네. 이제 맡기게 돼 있는데요. 중재위원회죠. 예, 네. 중재위원회. 이제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판결의 예를 이제 또 결정의 예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취지, 그러니까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제 그 보상 또 정정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권유하는 방식의 법 규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탐사 보도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무슨 권력기관, 공적기관이라든지 예. 또는 또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가 있다면 어떤 그런 보도의 그 사후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아무리 지금 보더라도 청와대 무슨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청와대나 국정원은 상당히 국가직 기관으로서 탄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언론 정보가 그냥 바로 무과실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통치 논리라든지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언론에 한 번쯤 더 재고하고 판단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